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국토교통부의 2기 GTX 사업 계획을 환영하며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은평을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GTX-2 신규 노선에 연신내역이 추가됐습니다. GTX-2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현 정부의 임기 내 예비 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GTX-2 노선이 생기면 연신내역은 올해 개통하는 GTX-A와 함께 지하철 3호선, 6호선 등 4개 철도가 지나는 이른바 쿼트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은평구는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출퇴근길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인데요. 우리 동네 어디를 지나는지 또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이세진 기자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개통이 빠른 노선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오는 3월 일부 구간 개통하는 A 노선이 가장 빠릅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요. 파주에서 은평 연신내와 서울역을 지나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 평택까지도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와 동탄 구간으로 보면 당초 1시간 19분 걸리던 게 19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눈여겨볼 노선이 있다면요? 네, 일단 B 노선은요, 인천과 부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입니다. 인천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등 서울 중심부로 이어주는 노선인데 서울역에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던 게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이어서 C노선을 좀 보면요. C노선은 위아래로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동두천시, 아래로는 경기 남부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이 노선으로 양주에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신설 노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 노선은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김포 부천으로 올라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렸던 그런 D 노선입니다. 지옥철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어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노선 공개 후 반쪽 노선이라는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이후 김포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포 용산행, B노선 공유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가 됐는데 정부는 더블 Y자 노선으로 갑니다. 김포시 요구안에 인천시 요구안을 덧붙인 건데 이렇게 되면 청라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노선이 모였는데 이번 계획에선 부천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대로만 간다면 D 노선은 현재 예타 과정에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직결될 예정입니다. 이 F 노선은 상대적으로 낯선데요.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노선은 먼저 인천, 부천, 서울 강북을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데 당초 계획에서 은평 연신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신내는 GTX A 노선과 2노선, 여기에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까지 모두 4개 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이 됩니다. 서울 서부권의 교통 중심지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노선을 좀 보면요.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구간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D노선과 같아 공용으로 쓰게 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에서 강북으로 가려면 2노선을, 강남으로 가려면 D노선을 타면 되는 겁니다. 인천시가 이번 정부 발표를 반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시민 교통 여건은 물론 인천공항의 도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F 노선을 보면 수도권을 한 바퀴 도는 외곽 순환선입니다. 경제성이 낮아서 하지만 상당 부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야 A 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다른 노선들의 개통까지는 상당히 먼 이야기 아닙니까? 네, A 노선을 제외하면 먼저 추진되는 B 노선과 C 노선도 개통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B 노선이 2030년, C 노선은 2028년, A 노선도 전 구간은 2028년 예정입니다. 신설 노선 3가지는 우선 구간도 35년 개통이 목표인데요. 우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에선 임기 내 착공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나 절차가 변수입니다. 차후 운영 문제도 과제인데 민자로 가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금이 높아질 수가 있고 재정으로 가면 지자체 부담이 커집니다.
요금을 두고는 3월 개통하는 A 노선이 4,000원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월 초쯤이면 정확한 요금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의회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노력한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주민들의 민생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의장하면서요,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아침에 꼭 9시 10분까지 출근을 했고 저녁에 그 시간 퇴근했고 또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또 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담인데요. 의장 4년 하나 못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정책위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또한 의정 활동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설된 정책 지원관 제도도 안전히 정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지난 8대 때 2번이나 부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복지재단 용역비가 한 3천만 원 되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또 부결된 데 대해서 우리 은평 구민들한테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예산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은평구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아쉽지만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제 임기 중에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의원들끼리 이렇게 토론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굳이 꼭 법정으로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조용하고 있는데 굳이 아직까지는 허해야 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지 의원들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마 후반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그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GTX A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마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은 우리 교통망이 사방으로 뻗쳐나가서 아마 은평 연신내가 주요 정점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GTX E 노선이 또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은평이 고무적인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광역 순환센터가 이번에 또 준공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순환센터가 준공되면은 우리 은평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고 상생하는 우리 은평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살기적 은평가 되도록 우리 은평구에 또한 노력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은평구 의회는 지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본인의 의무이지만 또한 그에 따라서 민생의 안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평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상호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구별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 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호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민주당 은평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골목길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함께한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 하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은평구 좀 잘 살게 해달라, 그 마음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맨 앞줄에 서 있을 뿐이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멋진 일들 북한산을 명소화하고 케이블카도 가져오고 그리고 6호선도 멀리 의정부까지 좀 가고 길도 깨끗하고 또 널찍널찍하게 닦아내는 그리고 멋진 그 배후 도시로서 또 선진 도시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비습당하기 전에 저에게 보내준 축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끝없이 깊어지는 지금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회적 약자,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이런 것입니다. 폭정에 맞서서 국민을 지키고 고통받는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은평을 주민들의 탄탄한 삶을 위해서 은평을 주민들을 지키는 공감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은평을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공감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정치,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도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과 그 부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챙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난맥상에 곤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야당이 정신을 차려서 강력한 견제구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려면 저와 같이 실전 경험이 있고 또 마을 주민과 함께 해온 경험이 있는 저 김우영이 야당 재건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새로움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나아가는 김우영을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국익에 따라서 대한민국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한국 정치 정말 짜증나시죠? 방탄국회 그리고 내로남불, 검수완박, 무슨 특검, 정말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립니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계 8대 강국된 대한민국, 정치만 잘하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은평, 더 이상 낙후된 도시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확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머슴으로써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은평 주민 여러분, 김종민입니다. 정의당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끔 또 차별의 시대, 또 불평등한 시대에 맞게끔 녹색당과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녹색정의당 이름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 지역에 많은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모두도 평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북한산부터 이말산, 앵봉산, 봉산 그리고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천혜의 녹지 공간을 우리 생태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민권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채찍들도 주시고 지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